자, 이번 영상에서는 간접 의문문에 대한 3가지 오해를 풀어 드릴 거예요. 자, 첫 번째 오해 이런 겁니다. I don't know where he lives. 이런 문장이 있어요. 나는 모르겠다. 뭘? 그가 어디 사는지를 모르겠다. 근데 간접 의문문이라는데 도대체 이 문장은 뭘 물어보는 거냐? 이건 뭘 물어보는 문장이냐?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이건 뭘 물어보는 문장이 아니에요. 문장 뒤에 물음표도 없어요. 나는 모르겠다. 걔가 어디 사는지. 이거는 의문문이 아니에요. 그죠? 자, 근데 이걸 왜 간접 의문문이라고 하냐? 이런 의문이 하나 생기고 이런 질문들이 자꾸 올라옵니다. 근데 간접 의문문의 정의를 정확하게 살펴보면 저 문장은 의문문이 아닌데, 뭔가 물어보는 문장이 아닌데, 그럼 저건 간접 의문문이 아니잖아. 이런 오해를 안 하게 됩니다. 근데 그 간접 의문문의 정의를 정확하게 살피질 않다 보니까 이런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우선 간접 의문문의 정의를 다시 한번 정확히 살펴볼게요. 간접 의문문이라는 건 원래는 의문문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얘는 의문문의 어순, 의문문의 형태를 띠고 있겠죠. 그런데 얘가 다른 문장의 일부분이 되면, 즉 의문문이 다른 문장의 일부분이 되면 평서문 어순으로 되돌아간다. 이렇게 평서문 어순으로 되돌아간 요 의문문, 요거를 우리가 간접 의문문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그러니까 간접 의문문의 정의, 저걸 다시 한번 잘 보세요. 원래는 의문문이었던 것이 다른 문장의 일부분으로 쓰이면 평서문으로 돌아간다. 요 평서문으로 돌아간 요놈, 요걸 간접 의문문이라고 한다고. 그러니까 where does he live? 이건 의문문이잖아요. 의문문을 만들려고 does 이런 것도 붙였죠. 근데 얘를 do you know? 너 아냐? 이 문장의 목적으로 쓰려고 해요. 즉 더 큰 문장의 일부분으로 쓰겠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의문문의 성질을 잃고 평서문으로 돌아간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do you know where he lives?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근데 제가 분명히 83강에서 밑줄까지 치면서 알려드렸어요. 저 밑줄 친 부분, 저 부분이 간접 의문문이라고 했어요. 저 문장 전체가 아니라 밑줄 친 부분, 이 부분을 간접 의문문이라고 합니다 라고 제가 83강에서 분명히 밑줄까지 치면서 알려드렸어요. 자, 간접 의문문의 정의를 잘 보세요. 원래는 의문문이었던 애가, 그러니까 얘가 where does he live? 얘가 다른 문장의 일부분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쏙 들어가면 평서문으로 바뀐대. 이렇게 where he lives, 이렇게 바뀐 이놈을 간접 의문문이라고 한다고. 그러니까 저 문장 전체, 즉 이렇게 모조리 다 밑줄을 제가 그어놓고 이 전체를 간접 의문문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원래는 의문문이었는데 평서문으로 바뀐 요놈을 간접 의문문이라고 한다고. 아셨죠? 자, 이미 간접 의문문의 정의에 이 내용이 명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I don't know, 이거의 목적으로 쓰여도 간접 의문문인 거야. I don't know where he lives. 나는 모르겠다. 걔가 어디 사는지를. 어디가 간접 의문문이라고? 그쵸, 저 밑줄 친 부분이 간접 의문문이라고. 만일 이 문장은 물음표가 없으니까 간접 의문문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한다면,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 계십니다. 물음표도 없잖아, 묻는 문장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간접 의문문은 아니야,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 계세요. 이렇게 주장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런 식으로 주장을 한다면 저렇게 where he lives, 평서문 어순으로 바뀐 건 어떻게 설명할 건데, 간접 의문문이 다른 문장의 일부가 되면 평서문으로 바뀌는 거라며. 근데 저기도 평서문으로 바뀌었잖아. 간접 의문문이기 때문에 평서문으로 바뀐 건데 저걸 간접 의문문이 아니라고 주장을 한다면 저게 평서문으로 바뀐 건 도대체 어떻게 설명할 거냐고. 도대체 왜 평서문 어순으로 돌아갔냐고. 간접 의문문 이론 외에는 설명할 수 있는 게 있냐고. 자, 그러니까 간접 의문문이라는 거는 문장 전체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평서문으로 바뀌어서 들어간 놈,
요거를 간접 의문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do you know 이거를 붙여서 전체 문장이 의문문이 될 수도 있죠. Do you know where he lives? 너 아냐? 걔가 어디에 사는지? 근데 I don't know 이거를 붙이면 전체 문장이 의문문으로 안 돼. 나는 모르겠다. 걔가 어디서 사는지를. 그죠? 그러니까 저 전체 문장이 의문문으로 되든 평서문으로 되든 그건 의미가 없어요. 간접 의문문의 정의에 의해서 저 전체 문장의 일부분으로 쓰인 놈, 저놈, 제가 지금 빨간 밑줄 쳐놓은 저놈을 간접 의문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Do you know where he lives? 이렇게 전체 문장이 의문문일 수도 있고 I don't know where he lives. 이렇게 전체 문장은 의문문이 아닐 수도 있어요. 간접 의문문은 저 문장 전체를 두고 말하는 게 아니고 저 밑줄 친 애들 의문문이었다가 평서문으로 변한 저 부분 저걸 간접 의문문이라고 한다니까. 간접 의문문의 정의를 보면 그렇게 돼 있잖아요. 원래는 의문문이었어. 근데 요게 다른 문장의 일부분으로 쏙 들어가면 이 의문문이 평서문 어순으로 바뀐다. 이렇게 평서문 어순으로 바뀐 이놈을 간접 의문문이라고 한다고. 요걸 간접 의문문이라고 한다니까. 이렇게 간접 의문문의 정의에 명확히 나와 있어요. 근데 이 정의를 무시하고 저 전체가 의문문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 나홀로 생각하는 거지. 나홀로 정의를 내리는 거고. 그쵸? 자, 그러니까 첫 번째 오해, 간접 의문문은 전체 문장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평서문으로 바뀐 그 부분을 말하는 거고, 이 경우에 전체 문장은 의문문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그죠? Do you know where he lives? 이러면 전체 문장이 의문문이고 대답 필요하겠지? I don't know where he lives. 이러면 전체 문장은 의문문이 아니니까 대답이 필요 없겠죠. 자, 그러니까 I don't know where he lives. 이 간접 의문문을 보고 이건 뭘 물어보는 거예요? 이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저 밑줄 친 부분이 간접 의문문이라고, 전체 문장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자, 첫 번째 오해 풀어드렸지요. 이제 두 번째 오해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접 의문문을 동사가 맨 뒤로 가는 의문문, 이렇게 알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아요. 제가 간접 의문문 수업할 때마다 이렇게 외운 학생들이 상당히 저한테 개기는 경우가 많거든요. 아니, 도대체 간접 의문문의 정의 어디에 동사가 맨 뒤로 간다는 내용이 있어요? 그런 내용 없어요. 평서문 어순으로 돌아간다고. 그러니까 주어 플러스 동사, 요 어순으로 돌아온다고. 이 정의를 정확히 적용을 하지 않고 자기들 맘대로 생각을 하는 거죠. 실제로 상해에서 수업을 할 때 영어를 꽤 많이 배웠다는 학생들, 그리고 성인반 학생들마저도 Can you tell me who is the doctor? 이 문장을 보고 자꾸 틀렸다고 우기는 학생들이 많은 거예요. Can you tell me who the doctor is? 이렇게 동사가 맨 뒤로 가야 된다. 요게 맞다는 거지. 왜 이런 착각이 생기냐면 대부분의 간접 의문문 예문을 보면은 저렇게 비동사가 쓰인 경우 비동사가 제일 뒤에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간접 의문문의 정의가 뭔지 이거는 관심도 없고 또 그걸 정확히 가르치는 선생님들도 없다 보니까 그냥 막연하게 자기 맘대로 간접 의문문은 동사가 맨 뒤로 가는구만, 요렇게 결정해 버린단 말이에요. 내 맘대로 영어야, 내 맘대로 영어. 자, 예문을 한번 보실게요. Tom is the doctor. 탐이 그 의사야.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탐이 주어죠. 탐이 주어라는 거 아시겠죠? 탐이 주어라는 사실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 보실게요. 자, 비동사가 있으니까 이 문장을 의문문으로 만들면 Is Tom the doctor? 탐이 그 의사야? 이렇게 되겠죠. 역시 탐, 얘가 주어입니다. 맞죠? 자, 근데 의사 이름이 탐인지 누군지 알 수 없어. 그죠? 그러면 탐이라는 이름 대신에 who, 요거를 쓰면 되겠죠. Is who the doctor? 누가 그 의사야? 이렇게 물어보고 싶은데 의문사는
1순위로 문장 제일 앞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Who is the doctor? 누가 그 의사야? 이렇게 물어보는 말이 완성이 됐어요. 자, 여러분께 다시 묻습니다. 이 문장에서 주어가 누구인가요? 그쵸, who, 얘가 주어예요. 누가 그 의사냐? 이런 뜻이었어요. 탐이 주어였고 이 탐 대신에 who를 썼잖아요. 그러니까 who, 얘가 주어인 거예요. 맞죠? 그럼 저 의문문을 Can you tell me? 이 뒤에 넣어 볼게요. 자, 말해줄 수 있어? 뭘? 누가 그 의사인지 말해줄 수 있어? 이런 의미가 되겠죠. Can you tell me who is the doctor?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간접 의문문의 정의 뭐였죠? 자, 의문문이 다른 문장의 일부분으로 되면 평서문으로 돌아간다. 평서문이라는 건 주어 나오고 그 다음에 동사가 나오는 어순이다. 근데 who, 얘가 주어거든. is, 얘가 동사고. 그러니까 who is the doctor? 주어 동사 어순으로 잘 왔잖아. 그러니까 이 문장 전혀 이상 없는 문장이에요. 자, 이 문장을 또 한번 보실까요? The doctor is Tom. 그 의사는 탐이야. 자, 이것도 멀쩡한 문장이에요. 근데 주어가 여기는 the doctor야. 의문문으로 바꾸면 is the doctor Tom? 그 의사가 탐이냐? 이런 문장이 되지요. 근데 그 의사가 탐인지 누군지 몰라. 그 의사가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려고 그래요. 탐을 who로 바꿔볼게요. is the doctor who? 이렇게 되겠지만 의문사는 항상 문장 맨 앞으로 와야 되니까 who is the doctor? 이렇게 되겠죠. 자, 잊지 마셔야 될 건 이 경우는 주어가 누구예요? 원래 문장 주어 누구였어요? 그쵸, the doctor. 얘가 주어라는 거지. 그래서 can you tell me 이 뒤에 집어넣으면 can you tell me who the doctor is? 그 의사가 누군지 말해줄 수 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경우의 주어는 the doctor예요. 그러니까 동사가 맨 뒤다. 이게 간접 의문문의 정의가 아니에요. who가 주어로 쓰였으면 주어 자리에 놓으면 되는 거예요. the doctor가 주어로 쓰였으면 얘를 주어 자리에 놓고 그 다음에 동사를 쓰면 되는 거고요. 자, 요 문장의 경우는 주어가 the doctor니까 어순이 저렇게 된 거예요. 그 다음 예문 한번 볼게요. Tom will win the game. 탐이 그 경기를 이길 거야. 의문문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조동사가 쓰인 문장이니까 주어랑 조동사 위치만 바꾸면 될 거예요. Will Tom win the game? 탐이 그 경기를 이길까? 이런 뜻이겠죠. 자, 근데 탐이 이길지 누가 이길지 모르겠어. 그래서 주어 탐 대신에 who를 쓸 거예요. 그러면 will who win the game? 이렇게 되겠지만 의문사는 항상 문장 제일 앞으로 가라 그랬죠. 그래서 who will win the game? 이렇게 되는 거예요. 누가 그 경기를 이길까? 이런 뜻이겠죠.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누가 이길까? who, 얘가 주어입니다. 요게 중요한 거예요. 주어가 who, 요거라고. 그러면 do you know 다음에 집어넣어 볼게요. 누가 이길지 알아? 이렇게 되는 거겠죠. Do you know who will win the game? 이렇게 넣었어요. 주어가 누구라고? who. 동사가 누구라고? will win. 제대로 왔네. 주어 동사 어순이 평서문 어순이라니까. 그죠? 그러면 이게 맞는 거지. 이것도 간접 의문문의 정의에 그대로 나오는 거잖아요. 다른 문장의 일부가 됐어? 그러면 평서문 어순으로 돌아간다. 그럼 평서문 어순이 뭔데? 주어 먼저 나오고 동사 그 다음에 나와라 이거예요. 제대로 왔네. who가 주어고 will win 얘가 동사라고. 근데 간접 의문문을 동사가 맨 뒤로 가는 거 요렇게 잘못 알고 있으면 do you know who the game will win? 이렇게 써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물어보는 대혼란이 오는 거예요. 우리 구독자님들 뿐만 아니라 제가 가르쳤던 수많은 학생들도 이런 질문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자, 간접 의문문의 정의, 동사가 맨 뒤로 가는 거 이게 아니라니까. 평서문 어순, 즉 주어 동사 어순으로 되는 게 간접 의문문이다. 요 정의를, 기본적인 간접 의문문의 정의를 소홀히 하니까 이런 혼란이 생기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들 탓이 아닙니다. 정의를 중시하고 그걸 중심으로 따지는 훈련을 시키지 않는 그런 책이나 선생님들 탓인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걸 또 의문사가 주어일 때는 의문문 어순 그대로 쓴다.
요렇게 아리까리 아리송한 이론을 또 만들어서 외우라잖아. 간접 의문문을 쓸 때 의문사가 주어이면 어순 바뀌는 것 없이 그대로 쓴다? 아니라고. 그냥 주어가 누군지 동사가 누군지만 파악하면 된다고. 그래서 주어 동사 어순으로 그냥 이렇게 제대로만 쓰면 된다고. 왜 또 간접 의문문에서 의문사가 주어일 때는 어순 변화가 없다? 이렇게 쓰잘데기 없는 걸 만들어서 따로 또 외울 걸 만드냐는 거지. 진짜 한심합니다. 간접 의문문의 정의 그 자체만 정확히 알아도 이런 혼란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걸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시고 이래서 용어의 정의가 정말 중요하구나 이 생각을 한번 더 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오해, 간접 의문문은 동사가 맨 뒤에 오는 거 아니냐, 이런 잘못된 오해를 풀어드렸고요. 자, 이제 세 번째 오해,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을 간접 의문문으로 만들면 접속사 if가 붙는다. 또 이렇게 뭔가 외울 것을 만들어서 학생들을 고생시키죠. 이 부분 해결해 보겠습니다. 친구가 여자 소개시켜 준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남자들은 연령 불문 예쁜 여자가 이상형이에요. 마음 착한 여자, 살림 잘하는 여자, 건강한 여자 다 좋죠. 근데 일단 예뻐야 저것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친구가 말합니다. 야, 내가 소개팅 시켜줄게. 정말? 나야 고맙지. 근데 예쁘냐? Is she pretty? 이렇게 물어보게 돼 있어요. 친구가 대답합니다. 착해. 착하구나. 근데 예쁘냐고. Is she pretty? 몸매도 좋아. 친구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몸매도 좋아. 그러니까 예쁘냐고. 친구가 또 얘기하죠. 너 긴 생머리 여자 좋아한댔지? 걔 긴 생머리야. 제가 또 대답합니다. 그렇구나. 근데 예쁘냐고. Is she pretty? 그랬더니 친구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피부가 완전 좋아. 야, 이 자식아, 나는 알고 싶은 거라고. 그녀가 예쁘다는 걸, 그녀가 예쁜지 아닌지를 어느 게 맞을까요? 자, 나는 어떤 말을 하고 싶은 걸까요? 그쵸, 그녀가 예쁜지 안 예쁜지 요걸 알고 싶다고, 요게 궁금하다고. 자, 그래서 그녀는 예쁘냐? Is she pretty? 이 문장을 저 상황에서 I want to know, 나는 알고 싶다고 뭐를 이 목적어 자리에 집어넣으려면 의미 자체가 나는 알고 싶다고 예쁜지 안 예쁜지 이렇게 집어넣어야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무슨 이론이나 공식이 아니고 이렇게 해야 자연스럽다고. 근데 뭐뭐인지 아닌지 요걸 표현하는 접속사가 if 요거잖아요. 그래서 I want to know if she is pretty, 나는 알고 싶다고, 걔가 예쁜지 아닌지 알고 싶다고 이 자식아, 이렇게 문장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if가 들어가는 거예요. 간접 의문문이니까 당연히 she is 주어 동사 평소문 어순으로 잘 왔고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뭐였냐고. 당연히 저 대화의 맥락상 나는 알고 싶어, 걔가 예쁜지 안 예쁜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나는 궁금하다고, 걔가 예쁜지 안 예쁜지가 궁금하다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말도 그렇고 영어도 그렇고. 그러니까 어떤 말이 자연스러운지 요걸 생각해서 우리말에 대입하고 상식적으로 판단하면 if 얘가 필요하네,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거를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 Is she pretty? 의문사 없잖아요. 이런 의문문은 간접 의문문 만들 때 if를 집어넣는다. 이렇게 기계적으로 외우게 하면은 실제로 이 문장을 써야 할 때 if 요게 얼른 떠오르질 않아요. 왜? 이해하지 않고 외웠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접속사 if 쪽에 뭐뭐인지 아닌지 이런 뜻이 있다는 걸 알고 있고, 저 대화에서는 당연히 야, 나는 궁금하다고, 걔가 예쁜지 어떤지를 말하라고 이 자식아, 요렇게 뭐뭐인지 아닌지 요게 자연스러운 흐름이니까 여기까지만 생각할 수 있으면 당연히 if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왜? 영어도 말이고 우리말도 말이에요. 다 똑같다니까. 자, 이게 어렵냐고.
우리말도 저렇게 쓰는데 이게 어렵냐고, 왜 이걸 암기사항으로 만들어 갖고 학생들을 고생시키냐는 거지. 외워지지도 않아요. 그리고 외운다 하더라도 필요할 때 저게 착 나오지가 않아요, 머릿속에서. 언어라는 게 그렇잖아요. 자, 그런데 친구와의 대화가 이제 또 계속 됩니다. 내가 예쁘냐 안 예쁘냐 요걸 계속 물어보는 거야. 근데 친구가 계속 뭐 요리를 잘한다, 치아가 가지런하다, 뭐 웃는 게 예쁘다, 머릿결이 좋다, 계속 이런 엉뚱한 소리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결국 이렇게 사정하다시피 얘기합니다. 제발 그녀가 예쁘다고 말해줘. 응? 자, 저 문장을 영어로 쓰면 어떻게 될까요? 제발 그녀가 예쁘다고 말해줘. 나에게 말해줘라. 뭘? 그녀가 예쁘다는 걸 말해줘라. 그렇게 말해라 이 자식아. 요런 뜻이 되는 거지요. 그러면 Is she pretty? 요거를 tell me, 나에게 말해줘. 그녀가 예쁘다는 사실을, 그녀가 예쁘다는 걸 걔가 예쁘다고 말해줘. 자, 여기에는 뭐뭐인지 아닌지가 없잖아. 물론 if를 넣으면 걔가 예쁜지 안 예쁜지 말해줘 이런 뜻이 되겠지만, 지금 나는 그 말을 하고 싶은 게 아니고, 아, 자꾸 말 돌리지 말고 제발 말 좀 해달라고, 걔가 예쁘다고, 예쁜 애라고 좀 말을 하라고, 요렇게 말하고 싶은 거지. 그러면 여기에는 if가 들어갈 이유가 없는 거죠. Tell me that she is pretty. Tell me, 나에게 말해줘라. 뭘? 걔가 예쁘다는 걸, 걔가 예쁘다고 말해줘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간접 의문문이지만 여기에는 if가 안 들어가 있다니까. 자,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의문사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뭐뭐인지 아닌지 이런 의미가 자연스러우면 if를 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야, 그래서 걔 이름은 뭐래? 그랬더니 영숙이래. 오, 우리 영숙이 알잖아. 얼굴도 예쁘고 공부도 잘하지만 싸가지가 없는 그 영숙이, 오, 걔는 내가 알지. 내가 영숙이 예쁜 건 알아. 그랬더니 친구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너 걔가 예쁘다는 건 알고 있니?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 그러면 do you know? 너 알고 있냐? 걔가 예쁘다는 거 이거 알고 있냐? 여기에는 뭐뭐인지 아닌지가 안 들어가 있어요. 역시 간접 의문문이지만 do you know that she is pretty? 이렇게 쓰잖아요. 간접 의문문인데도 불구하고 여기에도 if가 없어요. 자, 그러니까 대화의 맥락을 보고 뭐뭐인지 아닌지 이게 자연스럽다 if를 쓰시면 됩니다. 대부분 이렇게 쓰는 게 자연스럽다 보니까 이거를 공식화해서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은 if를 쓴다 이렇게 하는데 if가 없는 경우도 있다니까. 자, 뭐뭐라는 것 이게 자연스럽다? 그럼 that을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판단하는 게 어렵냐 이거지. 기본적인 한국어 할 수 있으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다고. 이걸 왜 단편적으로 외우게 만드냐? 저는 이 얘기예요. 자, 제가 죽어서 하늘나라로 갔다고 해볼게요. 너무들 좋아하지 마세요. 자, 하나님을 믿으며 살았지만 평생 고생만 하다가 죽었어요. 모처럼 유튜브가 좀 잘 돼갖고 아, 이제 살림 좀 피려나 했더니 말도 안 되는 무슨 영문법 저작권 주장하는 인간이 나타나갖고 말도 안 되는 저작권 주장을 했는데 그걸 또 멍청한 유튜브는 또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래갖고 막 잘 커나가던 채널도 폐쇄되고 경찰 검찰에 저는 또 고소해놓고 기다리기도 하고 제 인생이 그렇더라고요. 뭐 좀 잘 돼가지고 이제 좀 살만해지나 하면 꼭 사고 터져가지고 거지 깽깽이 같은 인생을 살게 되더라고요. 자, 하나님을 끝까지 믿으면서 살았지만 죽을 때까지 고생만 직사게 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날 사랑하긴 하시나? 이런 의심을 품은 상태에서 죽었어요. 날 사랑하시면 이렇게 생고생하도록 내버려 두시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그렇게 서운한 마음 품고 그 상태로 죽었어요. 근데 죽고 나니까 정말 하나님이 절 마중 나오신 거예요. 하지만 저는 그분께 서운한 마음이 많죠. 서운한 마음에 시큰둥한 표정으로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그분이 제가 평생 살아온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막에 제 발자국이 있는데 그게 제가 살아온 인생길이래요. 어릴 때부터 죽을 때까지 제가 걸어온 발자국이 찍혀 있었어요. 그치, 인생 자체가 사막이지. 어렵지, 고달프고 사막에 찍힌 발자국, 그게 내 인생이지. 근데 제 발자국 옆에 또 다른 사람의 발자국이 찍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자국이 2인분인 거야, 2인분.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제 옆에서 나란히 걷는 저 발자국은 누구 발자국인가요? 이렇게 여쭤봤더니 하나님께서 나다. 내가 항상 너와 함께 걸었다. 이러시는 거예요. 아이고,
그렇게 항상 함께 걸으시면서 사업 망해가지고 김밥 한 줄 사 먹을 돈도 없을 때도 방치하시고 두세 달 후면 나도 저 사람들과 함께 섞여 있을라나 이런 절망감에 서울역 노숙자분들을 바라보며 한숨 쉴 때도 방치하시고 사기꾼한테 엮여서 아내도 잃고 아이들도 잃고 이제는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가서 죽어버려야겠다 이러고 비행기값만 들고 태국으로 훌쩍 떠날 때도 방치하시더니 그 어려운 시절 저 때에는 내 발자국밖에 없네요. 저 때 나 정말 죽고 싶을 정도로 어려웠는데 왜 내 발자국밖에 없네? 하나님 옆에 안 계시네요. 가장 어렵고 힘든 저 시절에 죽지 못해서 숨만 쉬던 저 시절에 하나님은 제 옆에 안 계셨네요. 저 혼자 걷게 만드셨네요. 하나님은 저를 사랑한다고 하시지만 저는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는지 아닌지 참으로 궁금하네요. Do you love me? 저를 사랑하십니까? 이 문장을 I wonder, 저는 궁금하네요. 이 문장 뒤에 넣어볼 거예요. 자, 상황을 보세요.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궁금해하나요? 아니면 나를 사랑하는지 아닌지를 궁금해하나요? 그쵸? 진짜 나를 사랑하신 건지 아닌지 이게 궁금한 거예요. 뭐뭐인지 아닌지. 아, 이러면 if 얘가 필요하겠구나. I wonder if you love me. 저는 궁금하네요. 당신이 나를 사랑하는지 아닌지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Do you love me? 의문문이었지만 이렇게 다른 문장의 일부가 되면서 평서문 어순으로 바뀌었고 당신이 나를 사랑하는지 아닌지가 궁금합니다. 이런 말이 들어가니까 if가 자연스럽게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 이걸 뭐하러 왜 때문에 Do you love me?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이네. 다른 문장의 일부가 되는구나. 그럼 if를 쓰랬지? 이렇게 외우게 만드냐고. 그냥 따져보면 되는데 생각만 조금 해보면 되는데 어쨌든 그렇게 서운한 마음에 하나님께 볼멘 소리를 했어요. 나 젤로 힘들 때 옆에 안 계셨네요. 저 혼자 쓸쓸히 걷게 만드셨네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저 발자국 네 발자국 아니다. 내 발자국이다. 내가 너를 업고 걷고 있었어. 네가 걸을 힘도 없어 보이게 내가 너를 등에 업고 걸어가고 있었단다. 그러고 보니까 죽도록 힘든 시기인 건 맞지만 죽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영상으로 여러분들 만나고 있잖아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저에게 이때 다시 묻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믿겠니? 자, 이제 제가 대답을 해야겠죠. 제가 어떻게 부인할 수 있겠어요? How can I deny? 이거를 쓸 거예요. deny, 부인하다, 부정하다 이런 뜻입니다. 제가 어떻게 부인할 수 있겠어요?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이렇게 쓸 거예요. 또 저 뒤에다가 Do you love me? 저거를 집어넣을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당신이 나를 사랑하는지 아닌지 이게 아니고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 그것을 내가 어떻게 부인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만들라 그래요. 뭐뭐인지 아닌지 안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if를 넣어야 될까? that을 넣어야 될까? 그쵸? How can I deny that you love me?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제가 어떻게 부인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이라고 해서 무조건 if를 쓰는 게 아니에요. 뭐뭐인지 아닌지 요게 들어가면 자연스럽구나. 그러면 if 쓰면 되는 거고 아니면 그냥 내비두면 되는 거예요. 그거는 영어 실력이 아니라 기본적인 한국어 실력으로 해결하실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쵸? 자, 언어를 그 의미와 맥락을 보고 공부를 해야지 수학처럼 공식화하면 안 된다는 거 아시겠죠?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지만 가급적이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자, 간접 의문문에 대한 세 가지 오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Do you know who will win the game? 이런 문장이 하나 있고요. I know who will win the game. 이런 문장이 하나 있어요. 자, 간접 의문문은 저 밑줄 친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 문장은 의문문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간접 의문문은 동사가 맨 뒤로 가는 의문문, 이게 아니라 간접 의문문은 평서문 어순으로 돌아온 의문문, 즉 주어 플러스 동사 순서라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도 주어 동사 못 찾으면 또 망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을 간접 의문문으로 만들 때 대부분은 뭐뭐인지 아닌지 이렇게 들어가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if를 쓰는 게 맞는데 상황에 따라 아닐 수도 있다는 거. 이거는 공식으로 외울 게 아니라 기본적인 한국어 적용하시면 된다는 거. 어느 게 자연스러운지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이해되셨죠? 이렇게 간접 의문문에 대해서 흔히들 대부분 가지고 있는 오해, 잘못된 인식 3가지 풀어봤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끝이에요.